이태선입니다. 갑자기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유튜브에 나타나서 자신들 집안에 비리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세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목구비가 그의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빼닮은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력 지상파 방송에서도 일제히 이례적인 전 대통령 일가의 손자가 폭로하고 있는 전씨 집안의 비자금 내역과 또 그들의 사치스러운 귀족적 일상에 대해서 횡설수설 고발하고 있는 대통령 손주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세간에 고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그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아버지 전재용 씨는 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상태라면서 자식을 잘 단속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세인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 청년이 갑자기 자신은 불법 마약류를 복용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어떻게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돌아가 죗값을 치르겠다고 자백합니다. 저 모든 거 자수하고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제 범죄 행각 관련돼서 그리고 저라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다 공개를 하고. 이게 MDMA라는 약입니다. 엑스테시예요. 이건 DMT라는 겁니다. 이것도 할 거예요. 이거 해도 안 죽어요. 근데 검사했을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지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법이 절대로 잡지 못해요. 그래서 저부터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는지 세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고 벌 받아야 되니까. Help me. Help me. I'm scared.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마약을 다 예. Please leave me alone. 엄마 사랑해요. 영상에서 그가 복용하는 MDMA, 즉 우리들에게 엑스터시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각성제에 의한 중독 증세는 그가 환각의 상태에서 보여주듯이 공포와 망상에 휩싸이게 됨을 흔히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영상을 보면서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향정신성 약물의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목격하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유명 연예인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적 남용 및 대마, 코카인 등의 사용 혐의가 언론에 밝혀지면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심각성이 이제 한국에도 남의 나라의 바다 건너 불구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마약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위험천만의 중독 물질이다라고 금기시 되어 왔지만 이제 한국도 경제 선진국으로서 해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불법 마약류 역시 급격히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지요. 하지만 마약을 바라다보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여전히 구한말 양코백이 서양인들을 바라다보며 신기했던 조선 사람들의 심리와도 같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마약의 위협을 그저 서양 귀신 바라보듯 속수무책인 듯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주가 마약에 취해서 보여주는 미친 행동은 정말이지 정상인이라고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약에서 깨어나서 제정신이 돌아오면 멀쩡해 보이기까지 하니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지요. 마약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진통제를
그 진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 안 먹고 못 빼기는 지독한 갈망과 금단 증상을 겪게 되죠. 마약 중독의 치료는 전문적 시스템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들이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피폐된 정신세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금욕과 회복에 대한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독의 정도를 정확히 진단해서 개인적으로 적절한 맞춤형 상담 치료와 필요하면 급격한 금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갈수록 한국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는 가치관의 혼란과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면서 삶의 동기부여를 잃게 되는 심리적 바닥에 빠지게 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에 빠져버린 이들에게 마약은 그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쾌감과 환각에 빠지게 만드는 마술을 부리게 되지요. 그때만큼은 심리적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탈출시키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마약 없이는 더욱더 깊은 정신적 고통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 점차 늘고 있는 마약 중독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한국 형사법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최근의 글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의 비뚤어진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마약에 빠져 있는 유학생들, 그냥 두면 딜러의 먹잇감이 된다며 해외 유학생들을 마약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하면서 유학 갔다가 오는 학생들은 국가가 소정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주장입니까? 그렇잖아도 한국 사회가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행감이 팽배한 한국 사회의 사람들의 심리에 불을 붙이는 편견과 선입견의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자기 과시입니다. 설령 해외 유학생들 가운데 마약 중독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도 그것은 정확한 통계치에 의해서 집계를 해봐야겠지만 부유층과 해외 유학생들을 다 싸잡아서 폄훼하는 이번 조선일보와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진단은 우리 사회 부유층들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오히려 마약 중독자들에게 치료보다는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게 하는 그런 현상으로 번질까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마약 남용과 중독에 대한 예방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배우 유아인의 마약류 남용의 문제를 다루는 언론과 사법부의 행위는 결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어떤 중독의 문제를 그 사회가 그 사람의 윤리의식과 죄의식으로 덮어씌울 때 사람들에게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각종 중독의 문제를 그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독이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차원에서 바라다 보아야 하는 시급한 사안임을 간과하게 되고 사용자들에게는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약에 관련된 제조, 유통,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는 정부가 단호히 법적 대처를 해야겠지만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치료를 해주려는 한국 사회와 정부 당국의 노력은 당연한 국민 보건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많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자식들과 손자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 농사는 힘이 든 법이지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칫 자식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낳게 되고 여러 형태의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 오늘 한국 사회에 점차 만연되고 있는 마약의 남용과 중독 현상을 우리는 사람들의 내면의 가치관의 혼동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적 가치관을 세우는 데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